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매우 답답하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접을 보고 논술 시험을 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본인의 수능 성적을 통한 지원 대학의 기준이라든가 수능 체제의 충족 여부라든가 또 정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약간의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입시 한 과정이기도 하고 곧 이제 12월 8일이 되면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질 텐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시험 보고 입시 기관에서 여러 가지 평가나 분석들을 내놓지만 실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처음에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예상했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요점 알아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입시의 경향과 흐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성적대, 나의 표준 점수나 나의 백분위권에서 실제 어떤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나는 누적 비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원하는 권에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은 나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성적대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모집 단위의 구조 이해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집 단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모집 단위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나의 성적이 예를 들어서 모집 단위에서 아웃 구간에 있느냐, 또는 트랜스퍼 구간에 있느냐, 인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연 나의 성적대에서 어떤 원서 지원의 전략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가나다군의 원서를 쓰겠죠? 그리고 나의 표준 점수가 410점이 될 수도 있고 370점이 될 수도 있고 330이나 340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성적이든 간에 내가 가군, 나군, 다군의 원서를 쓰고 그리고 원서 지원이 안정과 상향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면 반드시 내 성적은 모집 단위 내에 가군에서 만약에 인구간, 다시 말하면 상향 유입 구간에 포함이 되어진다면 나군과 다군에서는 반드시 아웃 구간, 다시 말하면 상향 이탈 구간에 포함이 되어지든지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구간에 포함이 되든지 꼭 이 모집 단위 내에 3개의 구간 내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가나다가 다시 말하면 자, 좌우 군이동 구간에 가군, 나군, 다군에 다 속할 수도 없고요. 또 가군, 나군, 다군이 상향 이탈 구간에만 속할 수도 없어요. 또 가군, 나군, 다군이 상향 유입 구간에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 다군이 모집 단위 3개의 구간 내에서 서로 교차해서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가장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상향 유입 구간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문계든 자연계든 모든 학생의 원서 지원에서 상향이라는 것은 학과 상향, 학과 상향이 아니라 대학 상향이거든요. 대학이 대학으로 바뀌는 구간이죠. 다시 말하면 충남대, 충북대학교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인서울할 수 있는 구간에 원서를 쓴다든가, 또 국민대나 세종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인 동국대의 원서 지원을 희망한다든가, 또 경희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중앙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성균관대에서 연고대로, 연고대에서 서울대로, 서울대에서 의학계열로 넘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학과 상향이 아니라 대학 중심의 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중심의 상향 구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상향 유입 구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구간이. 원서를 쓸 때 나의 성적이 어떤 대학의 하위 구간에 속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 하위 구간의 예측이 어렵냐 하면 이런 상향 유입 구간은 하위 구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점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23년도의 예측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위 구간은 실제 경쟁률이 높고 실제 점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충원율은 매우 떨어지죠. 이게 인문계와 자연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인문계는 무조건 대학 중심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구간으로 이동을 해서 인문계의 어느 대학에 하위 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어진다면 절대로 그 학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의 글로벌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붙어도 연세대 고대학교 하위 학과에 붙으면 문과는 대부분 다 연고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문계열 하위 구간은 이탈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자연계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 중심으로 이동도 있지만 학과 중심으로 이동도 발생이 되어져요. 자연계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중심으로 이동했던 학생들이 대학 학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다시 하위 학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 조선해양이라든가 서울대학교 하위 학과 농생명 계열에 붙은 학생들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의 공학 계열에 합격을 하게 되어진다면 서울대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고대 공학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위 구간은 상하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자연계가. 그게 바로 자연계와 인문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퍼 구간이에요. 대부분 트랜스퍼 구간으로 유입이 되어지면 일단 이 대학은 붙는다는 조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트랜스퍼 구간에 속하면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요. 왜? 일단은 내가 건국대를 붙을 수 있고 일단은 세종대를 붙을 수가 있고 일단은 국민대를 붙을 수가 있으나 첫 번째는 이 트랜스퍼 구간 내에 있는 학과들이 만족도를 주는 학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과도 만족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 만족도가 떨어져요. 왜? 이 학생들은 원래 더 높은 구간을 희망하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성향을 가냐면 첫 번째는 가나다군, 다시 말해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군이동을 통해서 학과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대학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과 상향과 대학 상향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트랜스퍼 구간 내에서는 무조건 안정 지원을 붙여야 돼요. 왜? 원서 지원은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설명을 항상 드리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다. 목적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서울대를 목표로 삼는다. 의대를 목표로 삼는다. 또는 뭐 국민대를 목표로 삼는다. 이게 바로 목표가 되어진다면 무조건 그 다음에는 안정 지원이 있어야 되고 안정 지원은 입시 기간의 데이터보다 실제 더 낮춰야 돼요. 그래야만 붙어요. 왜? 하위 구간이 갈수록 점수 변동폭이 크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 구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 내로 들어가면 상향이 불가능하고 이 중간 구간이 결국 학과에 대한 만족도,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될 가능성, 이동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안정 지원할 것이냐, 상향 지원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꼭 생각해야 돼요. 원서 지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걸 꼭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서를 쓰는 목적이 안정 지원이냐, 내가 원서를 쓰는 목적이 상향 초합을 바라보고 원서를 쓰느냐, 이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목적을. 그래야지 원서를 쓸 때 그냥 점수에 맞춰서 그냥 아무렇게나 원서를 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고 원서 지원은 반드시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안정 지원 또는 상향 지원. 내가 상향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하면 결국은 원서 지원의 방향과 전략이 달라져요. 안정 지원을 할 거다. 그럼 안정 지원의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바라보실 때, 뭔가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안정 지원의 관점이냐, 상향 지원의 관점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을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웃 구간. 이 아웃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학의 상위 학과죠.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를 예를 들다.
건국대학교 화공생명학과가 있다고 합시다.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최상위 학과가 있고 건국대학교의 가장 낮은 학과가 건축이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기계공학과 붙은 학생이 행복할까? 건축학과 붙은 학생이 행복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건축학과가 기계공학보다 훨씬 좋잖아.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붙으면 정말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모집단이 상위 학과를 붙은 학생은 입시를 실패한 거예요. 이 학생은 틀림없이 붙어서 들어가긴 하지만 바로 재수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모집단이 하위 구간에 붙은 학생은 그날 잔치를 벌이겠죠. 축하 파티를 열 겁니다. 왜? 모집단이 하위 구간에 붙었다는 얘기는 본인의 원서,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합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모집 단위의 가장 높은 구간에 붙었다는 얘기는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상향 지원을 한 대학에 불합격했고 실제로 낮은 대학에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만족도가 더 떨어진다는 점. 결국은 상향 지점은 어떤 구간이냐면 이탈 구간이에요. 그렇죠? 내 성적대가 이 대학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서 바로 이 대학을 바라보는 지점이기 때문에 목적은 이 대학이 목적이 아니죠.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모집단이 상향 지점에 있는 학생들은 그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가 목적이다? 그 위쪽 대학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에 붙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구간 중에서 어디에 원서를 쓴다? 반드시 2번에 원서를 쓴다. 하지만 우리가 입시의 통계나 데이터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대학의 어떤 학과가 최상위 학과다. 1번이다. 여기가 환선 점수가 제일 높다. 100분위가 제일 높다. 라고 하지만 실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되는 구간은 1번 구간이 아니다. 왜? 2번이나 3번 구간에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상향 여기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의 원서를 쓰려면 반드시 아웃 구간에서는 무조건 안정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성적대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고, 원서 지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허수와 실수가 있죠. 실수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시기관의 통계나 데이터의 점수 계산을 통해서 원서 지원을 한 사람들인 거고, 허수 지원이라고 하는 건 재수를 염두에 두고 또는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상향을 꾀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2024학년도에 원서 지원에서는 허수 지원이 상당히 많다. 상향 의지가 되게 많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추가 모집 컨설팅이라는 걸 진행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입시 기관에서는 우리의 데이터를 믿어라. 우리 배치표 보고 원서를 써라. 추가 합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배치표의 성적대로 원서를 써라의 주의였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거의 모든 입시기관의 데이터에서도 가장 이야기하는 건 추가 합격 가능성이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런 식의 추가 합격은 발생되어지지 않아요. 왜? 모든 분들이 수능에서 상위 1% 이상의 구간으로 올라가면, 1% 이상의 구간이라면 의학계열의 구간, 그리고 1% 밑에 구간이 있다면 1% 이하의 서울대 이하의 모든 구간에서 상향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에요. 상향이.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상향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통계 데이터에 기반을 둔 추가 합격 가능성의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1% 이상의 의학 계열의 구간은 점수 계산 구간이거든요. 점수 계산 구간. 점수 계산을 통해서 대부분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박스로 다 나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향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그 구간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적인 통계 데이터, 충원율이 많이 빠졌으니까 전년도에 200%가 빠졌으니까 추가 합격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추가 합격은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자연 추합 정도나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점수가 385점이었을 때 이 성적에서 1점 정도 상향해서 붙는 방법, 또는 350점에서 1.2점 상향해서 붙는 방법은 충원율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내 성적에서 5점, 6점 정도의 상향, 대학을 2개나 3개를 건너뛸 수 있는 상향으로 가려면 결국 이렇게 추가 합격에 대한 로직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2개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표준 점수가 398점 정도를 내가 만약에 맞았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원서를 쓸까? 두 번째는
표준 점수 348점 정도를 맞았다고 하자. 표준 점수 348점이 맞으면 사실 경기권으로 떨어지죠. 인서울을 벗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두 간의 구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점수가 표준 점수가 398점이에요. 이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표준 점수 126점에 100분위가 90이고 그 다음에 2등급을 맞았어요.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하고 표준 점수가 139점에 100분위가 99고 1등급을 맞았죠. 일단 이건 잘했죠. 물론 계속 좋은 거는 수학도 성적이 좋고 국어 성적도 좋으면 좋긴 하지만 올해 특히 국어가 전년도에 비해서 표점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만점의 표점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표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학생들끼리의 학력 격차가 발생이 되는 거, 상위 누적 비율의 변화가 큰 거는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학생은 수학을 잘 본 거죠. 영어 1등급 맞은 거 잘한 거죠. 올해도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년도는 영어가 1등급의 비율이 보통 6%에서 7%일 때 올해는 대략적으로 한 4.5%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도도 매우 크다. 영어를 우리가 볼 때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항상 입시에서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국어, 수학, 탐구. 국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가 395점이야. 아, 그럼 이성적으로 서울대 갈 수 있어. 연고대 갈 수 있어. 360점이야. 아, 이 정도면 세종대 갈 수 있어. 이렇게 결정되는 게 국어, 수학, 탐구고 그리고 실제 서울대를 원서를 쓰고 세종대를 원서를 썼을 때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영어예요. 영어. 그만큼 영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어를 1등급 맞았으니까 잘 본 거고요. 탐구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했고 생명과학이 2등급의 표점이 64점, 지구과학이 1등급의 표점이 69점이고 생명과학은 좀 못 보긴 했지만 지구과학을 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학생은 조금 의학 계열에 진입하기에는 성적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학과 영어와 탐구 성적을 잘 본 편이기 때문에 대학 결정이 이루어진다. 표준 점수 398점에 100분위가 95.66%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학을 99, 탐구가 96, 국어가 92, 영어가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도 조합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 결정이 어느 정도 유리하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쓴다고 봤더니 교과평가를 빼고 수능 성적만으로 봤더니 자, 학생의 서울대학교 환산 점수가 400점이에요. 이럴 때 전년도 2023년도에 컴퓨터공학과의 점수가 410점이니까 컴퓨터공학과는 지원이 불가능하죠. 자, 재료공학과는 398점이니까 합격이 가능하겠죠. 원자력공학과는 400점이니까 지원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만 보고 원서를 쓸 수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왜? 모집 단위 내에 전년도에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가 400점이고 너가 400점이니까 붙을 수 있어. 이거 좀 불안하다. 398점이고 400점이니까 넌 붙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모집 단위의 순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점은 일단은 서울대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보니까 원자핵공학과는 가능한 점수 보니까 원자핵공학과는 400점 동하고 재료공학부가 이때 좀 점수가 나와서 398점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은 너의 성적으로는 서울대학교 모집 단위 내에 너의 성적이 들어가 있다. 이걸 알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모집 단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400점의 환산 점수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약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를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하위 학과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재료, 에너지, 건축, 화학, 물리, 조선해양 뒤쪽으로 쭉 있겠죠? 그리고 위쪽 대학으로 보니까 컴퓨터, 전기, 수리, 통계 이런 학과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400점이라고 해서 꼭 천문학과나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과를 붙는다고 가정할 수는 없으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어떻게는 말할 수 있냐면 너의 성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바로 트랜스퍼 구간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구간은 학과를 포기하셔야 돼요. 학과를. 왜? 여기서 학과를 고집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꼭 산업공학과를 가고 싶어 라고 고집을 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적 조건을 달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연대나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를 써야 되고, 그러고 나면 다군으로 이동하면 다군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지는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적이 되면 서울대학교를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한다는 얘기는 서울대를 원서를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안정적으로 원서를 써야 된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특히 서울대학교는 트랜스퍼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이 중에서 원자, 기계, 생명, 재료, 에너지, 건축, 화학 등에서 다소 낮은 구간에서 안정적인 원서를 꾀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나머지 군에서 가군과 다군에서 상향 지원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점수가 보니까 뭐 표현 점수 398점? 그쵸. 398점 맞았으니까 수능 되게 잘 봤다. 그러니까 대학 갈 때 많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89점 내에서 서울대의 중간 정도로 속하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이 정말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 여기서 학과 선택이 어려워지죠. 학과 선택을 고집하게 되면 연고대로 원서를 써야 되고, 연고대로 원서를 쓰면 다군은 의미가 없어져요. 떨어질 테니까 의학계열로 쓰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과 결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결국 이런 선택에서는 서울대를 어떻게 써야 돼? 학과를 낮춰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군과 다군으로 이동을 해서 상향 지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나의 성적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성적대로 고있다. 398점대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성적대로 포진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써야 되냐면 가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보통 402점대부터가 약대 구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구간이에요. 약대. 서울대는 결국은 약대나 한의대 하위 구간과 접목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시프트, 트랜스포 구간부터 아웃 구간까지의 구간은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동률이 비교적 높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너무 높은 대학이니까 상향 지원하면 무조건 떨어져가 아니라 서울대 위로부터 신세계가 열려요. 여기서부터. 왜? 연세대 고려대부터는 계속 좁아오다가 서울대까지 올라왔다가 서울대 여기서부터는 의학계열로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여기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요 정도 구간이 되면 하향 안정 지원으로 대학을 붙이면서 가군과 나군에서 의학계열의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꾀해야만 되는 그런 구간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 표준점수 348점 정도를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표준점수 348점을 맞으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표준점수가 113점에 100분위가 73이야. 그리고 등급이 4등급을 맞은 거예요. 한국사 1등급 맞은 건 잘했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자,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하고 표준점수가 114점에 100분위가 64에 4등급 맞았고, 영어 3등급 맞았고, 그래도 영어가 4등급이 아닌 건 다행.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64, 94에 2등급, 지구과학은 57, 71에 4등급을 맞았으니까 가장 잘 본 과목은 생명과학 하나 잘 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점수 348점, 100분의 70%의 구간으로 더 떨어지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2개 과목 반영하는 이런 구간이 아니죠.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들은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4개 영역을 다 반영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가 약 360점대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으로 가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탐구 하나만 반영하거나 아니면 국어를 뺀 수, 영, 탐을 반영하거나 결국은 뭐냐면 못 봤는데 어떤 특정의 과목들을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낮아지면 어떤 점이 되게 중요하냐? 너의 표준 점수가 348점이다, 350점이다, 355점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간에 속해져 있는 대학들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나쁘지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성적은 되게 안 좋은 성적이에요. 왜? 348점이 안 좋은 게 아니라 348점에서 꼭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뭐가 필요하냐면 탐구 하나는 잘 봤어. 그럼 뭘 잘 봐야 되냐면 수학을 잘 봐야 돼요. 무조건. 근데 수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분위가 64%밖에 안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학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국어가 그래도 100분위 차이가 9% 정도 차이 나니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해서 잘 본 국어의 반영비를 높이면서 수학의 반영비를 줄여나가는 쪽의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성적이
앞에서 보여줬던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는 398점의 성적대보다 매우 원서 지원이 복잡한 성적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학생이 만약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명지대학교 자연계의 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명지대로 본인의 성적을 환산하면 806.1점이에요. 전년도 성적으로 기준을 하면 806점. 인데 명지대학교의 가장 높은 학과 전기전자 가군이 841점이니까 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자, 명지대학교의 가장 낮은 학과인 토목교통공학과가 818점, 그 다음에 화공, 신소재, 환경학부가 832점이니까 이 성적은 명지대 어디에 원서를 써도 안 되는 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명지대학교를 꼭 쓰고 싶어. 명지대학교 자연계는 용인 캠퍼스가 있는 거죠. 꼭 쓰고 싶으면 자 생각해 봅시다. 806점에서 841점의 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을까? 806점에서 818점 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을까?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어디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점수 차이가 약 12점 정도 차이 나는 818점의 원서를 쓰면 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은 모집 단위 내에서 어떤 구간이냐면 하위 구간이에요. 모집 단위 하위 구간은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에요.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라 하더라도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냐면 지방에서 올라오거든요. 전남대, 전북대학교, 충북대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거나 수원대에서 이동하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명지대학교 자연계 캠퍼스가 인지도가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하위 구간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평균 점수가 높은 학과가 평균 점수가 낮은 학과와 비교할 때 평균 점수 높은 학과의 최저 점수는 평균 점수 낮은 학과의 최저 점수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상위 구간은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806점에서 원서를 써서 상향을 꾀한다면 떨어져도 괜찮다. 상향을 꾀한다면 어디를 써야 되냐면 전기전자를 써야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학생의 성적으로는 명지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게 상향입니다. 자, 명지대학교 군에서 학생의 성적은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정보통신, 반도체, 전자, 화공, 융합, 기계산업, 토목공학 같은 보니까 토목공학이 가장 낮은 학과인데 818.7점이에요. 전년도 환산 점수를 하면. 학생 점수는 800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도 어떤 구간이다?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에 내가 원서를 쓰는 지점이 전체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에 원서를 써야 될 때는 정말 어렵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하위 구간에서 내가 여기서 추합을 기다리면서 하위 구간의 합격을 기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이 구간은 경쟁률이 높다. 두 번째는 경쟁률이 높아지면 점수가 실제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사실상 충원율이 매우 낮은 구간이다. 인문계는 충원율이 없고 자연계는 학과 선택에 따라서 충원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충원율이 매우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럴 때는 뭐한다? 구간 돌파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하위 구간에 원서를 쓰는 것보다 실제 충원이 높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상위 구간의 원서를 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가군에 나와 있는 걸 명지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군과 다군의 대학을 봐요. 명지대를 바라보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를 봤더니 충북대, 충남대, 단대천안, 수원대학교, 상명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여기도 다 명지대와 연결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 다군으로 가면은 인천대 카톨릭대, 웨이대 글로콜, 경기대, 단국대, 가천대, 광운대도 다 명지대와 연결이 되어지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명지대학교 하위 학과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사실상 이 하위 학과의 350점대의 학생들은 상위 대학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요. 다. 그렇죠? 350점대와 연결될 수 있는 학과는 충북대학교, 수원대학교, 단대천안이나 충남대학교 일부 학과 외에는 대부분 다 모든 구간이 350점대 이상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명지대학교의 355, 354 정도의 구간의 원서를 써야만 결국 이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적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48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2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 정도의 대학의 그룹에서 가장 적합한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경쟁력인 거고, 355를 맞고 348을 맞았다 하더라도 실제 348점이 355점보다 더 합격 가능성이 높거나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성적을 맞은 학생들, 인서울권에서 벗어나는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첫 번째 뭐를 분석해야 되냐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어느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가장 유리하냐,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가나다 군에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가나다 군 이동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뭘 하고 있냐? 컴퓨터를 쳐다보고 있죠. 컴퓨터를 쳐다보고 뭘 보고 있냐? 숫자를 보고 있죠.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계속 숫자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숫자를 따라다니면 그 숫자를 내가 믿어요. 숫자를 믿는 순간 입시는 끝난다. 왜? 그건 만들어진 숫자고, 숫자라는 건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숫자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입시가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의 지점, 내가 원서를 쓸 하나의 지점만을 보지 말고 내가 원서를 쓸 지점이 가군이라고 한다면 나군과 다군으로 어떻게 이동 가능성이 있고 학생들이 실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틈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서 추가 합격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지금 이제 그 정식 컨설팅의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접수가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약 접수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